up to every moment in the light. You know I got a reason, I got a mission that excite me. Sinning is living and I'ma sin it in the right way. Living is winning and I'ma never do it lightly. All the best people never said it would be easy. I'ma make it all happen, I will forever do it my way, my way. I'ma do it my way, my way. 안녕하십니까, 서우터반의 서덕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나와주시는 차주님들께 드리는 선물 킴블레이드 와이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뉴 니로 차주 27살 취준생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니로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뉴 니로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4월 말쯤에 출고를 해서 6개월 동안 16,000km 탔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어떤 차량인가요? 휘발유 모터와 전기 모터가 합쳐져서 같이 구동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장점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네. 역시나 하이브리드여서 네. 연비가 많이 잘 나옵니다. 조금 아껴서 타면은 27, 8 나오고 조금 밟으면은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밟아도 20km, 천천히 타면 한 28km. 네. 와, 그러면 한 달에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시는 거예요? 한 달에 많이 타면 20만원, 그냥 출퇴근만 하면 1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출퇴근만 하면 10만원? 네.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출퇴근 거리가 좀 있는 편이시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확실히 연비, 기름 유지비 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휠베이스가 2700으로 알고 있는데 네. 뒷자리가 많이 넓어서 한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감독님도 지금 뒤에서 굉장히 넓다고 계속 극찬을 하고 계신데 확실히 감독님의 키가 작은 게 아니라서 제가 인정합니다. 네,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밟고 싶을 때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네. 응답성도 되게 빠르고 일반 차들은 스포츠 모드 바뀌었을 때 변속기만 내려가는 반면에 이 차는 전기 모터를 좀 더 많이 가동시켜서 조금 더 빠른 스타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이게 그러면 그 모드에 따라서 확실히 주행 성능이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또 다른 장점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인데 일반 아반떼나 그런 등급하고 조금 다른 게 제 생각에는 그랜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자율주행이요? 그게 어떠한 차이죠? 그 아반떼는 차량이 앞차가 멈추면은 네. 멈췄다가 재출발을 시작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줬다가 네. 바로 출발을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차는 이제 바로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서 같이 출발해주고 네. 정차했다가 네. 바로 출발하는 걸 혼자서 해줘요. 어떻게 보면은 아반떼처럼 소형차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차가 조용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하이브리드니까 정숙성은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보면 이게 또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많은 좀 골목길에 갔을 때 네. 사람들이 안 비켜줘서 그게 좀 많이 단점인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 경적을 울리면은 네. 요즘 사람들은 짜증내고 욕을 많이 해서 너무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이 모르니까. 네. 네. 혹시 그 실제 사례가 있으셨나요? 한번 모란 골목에서 네. 잘못 가다가 네. 시비가 붙을 뻔했는데 아, 정말요? 네, 맞을 것 같아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장점은 혹시 없을까요? 저희 일단 내비게이션이 6호팩으로 해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있고 네. 이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되게 이쁜데 단점이 지문하고 먼지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문 같은 거 여기 딱 나면은 네. 딱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후진했을 때 차가 네. 조용하다 보니까 네. 뒤에서 경고음이 들려요. 아, 하이브리드 차량은 네. 후진할 때? 네. 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초반 엔진이 걸릴 때 네. 엔진 소음이 워낙 많이 들려가지고 네. 조금 기회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처음 시동을 걸 네, 때요? 듣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한 소리에서 네. 바로 크게 들리다 보니까 네. 더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창문 열고 주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네. 뒤에 창문이 끝까지 다 안 내려가서 뒷창문이요? 네, 아. 조금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일단 차값이 네. 조금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지금 출고 금액이 어떻게 되죠? 2,890만 원 정도 몰라요. 2,890만 원. 네. 그러면 이 차량 출고가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경쟁 차종으로 볼 때 금액대로 보면 어느 차종이 있을까요? 소렌토 조금 낮은 등급이나 네.
소나타 조금 중간 등급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중형급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금액대로 볼 수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비싼데 살짝 차량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차량들은 네. 중후함과 고급성이 좀 있는데 네. 이 차는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소나타나 소렌토 정도 가면은 중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네. 대신 이제 연비가 좋으시니까. 네. 이 차가 생각보다 네. 가격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 보는 인식에는 K3나 네. 아반떼라는 인식이 조금 있어서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아래급으로 본다. 네. 이거는 좀 자존심인 것 같은데요. 네. 자존심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차가 좀 작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외형적으로는 아반떼나 K3 정도라서 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의 그런 시선이라든지 네. 인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 아반떼를 타시는 주변의 지인분도 살짝 그 맘먹으시려고 한다. 네.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저속에서는 진짜 조용해서 좋은데 100km에서 120km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풍절음이 조금 많이 들려서 밟으면은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 이 심적으로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네. 많이 심한가요? 그 정도인가요? 소나타 아반떼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반떼 정도랑 네. 비슷하다. 소나타도 네. 하긴 저번에 소나타 센슈어스 차주님도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풍절음이 좀 많이 심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고속 주행할 때 네. 풍절음이 되게 많이 들려요. 지금 차주님도 소나타가 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단점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차가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네. 노블레스 스페셜을 안 산 건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뭔 차이가 있나요?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부분을 따로 튜닝하는 순정 업체에서 네. 알아봤는데 조금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200만 원보다 훨씬 위였군요. 그러니까 알아봤을 때는 네. 200만 원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400만 원. 4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옵션 차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옵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나 네. 헤드 시프트, 네. 그다음 LED 주안주행 등 트렁크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등급 같은 경우는 네. 좀 파여 있는 감이 있는데 네. 언더트레이가 없어가지고 조금 낮아 보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후회로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은 프레스티지보다는 한 단계 위인 노블레스 아예 럭셔리를 가지 않으면 네. 무조건 노블레스 스페셜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차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2,89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취등록세 때는 나라에서 1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나와서 네. 70만 원 정도 좀 안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차가 네. 가족끼리 타는 차여서 아버지랑 같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네. 30년 무사고 오.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인은 들어가고 네. 자율주행도 할인 들어가서 그래서 59만 원에 했습니다. 보험료는 59만 원. 네, 아버지랑 묶어서. 네, 보험료는 사실 그게 부담이 되시지는 않겠어요. 네.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재 차량이지 않냐라고 많이 들었어요. 27살이 타기엔 조금 아재스럽지 않냐? 네. 그 젊은 나이는 네. 친구들은 K3 GT나 아반떼 네. 스포츠를 타야지 조금 더 멋이 나고 그러는데 네. 차가 SUV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후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등급을 노블레스 스페셜을 안 한 게 제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옵션적인 후회 말고 네. 다른 부분에서 후회를 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일단은 너무 섣불러서 차를 뽑아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른 네. 차들과 비교를 해보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차는 아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아, 진짜요? 바로 그냥 나는 니로 하이브리드 이러면서 그냥 바로 계약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할 때는 네. 셀토스나 네.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를 안 해가지고 네. 같은 급의 차량을 보지 못했어요. 굳이 경쟁 모델까지 생각은 아니더라도 다른 차를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나름 K3 아예. GT의 K3 GT. 배기음이 좀 마음에 들어서 네. 알아는 보고 아이오닉도 계약을 했다가 네. 처음에 한 달 기다렸는데 3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그 차량 대수를 못 채워서 출고할 수가 없다. 그럼 총 4개월을 기다려라.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K3 GT도 괜찮은 차인데. K3는 네. 확실히 연비가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네.
조금 효율적인 거를 따지고 보셨을 때 이 차량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니로 바로 차를 한 10년에서 15년 탈 생각으로 사가지고 15년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네. 많이 뛰고 연비로 이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5년이면은 진짜 오래 타실 생각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이 차량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내구성적인 부분에서 정말 15년을 버텨줄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타실 거라고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거를 많이 따지시면서 효율적인 거를 보시는 분들은 고민을 한 번쯤은 하시는 차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마무리 총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토스 차량도 저렴하고 많이 큰데 네. 니로는 확실히 연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체도 뒷자리가 많이 넓기 때문에 네. 패밀리카로도 꼭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차가 없을 때는 아이오닉 전기차를 많이 빌렸었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네. 270km 찍혀 있어서 네. 한 250km 왕복 찍을 수 있겠다 했어요. 타다 보니까 키로수가 훅 줄면서 의도치 않게 휴게소를 들리게 했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은 재고가 빨리 소모되면은 네. 보조금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조금 네. 보조금이 있다면 그 차도 또한 선택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한 45km를 전기로 갈 수 있어요. 전기가 떨어지면은 일반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요. 그런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량이 됐었다면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네, 갔을 보조금. 것 같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네.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오토반 방송에 나와서 나도 한번 차주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서오토반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촬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약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의 서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